한국 7,000톤급 핵잠수함 9척 보유. 대량 응징 보복. 상호 확증 파괴 전략. 한국 해군 9척. 핵잠수함 보유.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위원장 충격 포로. 이미 한국은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 최근 해외 언론들로부터 우리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넘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올 9월 호주를 포함한 3국 외교 안보 협의체 오커스 AUKUS 결성을 계기로 호주군에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근 20년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꿈꿔온 우리 군도 재차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과 해결료 조달 등 두 가지 과제만 해결하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은 15일 현지 시간 해양군 사전문 매체 네이벌뉴스 기고에서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70메가와트 MW 급 다목적 소형 원자로 ARA 건설 계획을 등을 언급하며 한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ARA는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 쇄빙선 등의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로서 경북 경주 소재 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부터 ARA를 운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뉴욕타임스 NYT 도 지난 13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이 같은 ARA 원자로 건설 계획을 소개하면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ARA를 통해 우리나라의 SMR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추후 잠수함 동력원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핵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원자력 잠수함 SSN은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잠수함을 말한다. 따라서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핵무기를 탑재하는 건 아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전략 핵잠수함 SSBN이라고 부른다. 물론 ARA 원자로의 경우 전홍축 우라늄 농도 20% 이하의 연료로 쓸 계획이란 점에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농도 90% 이상의 연료로 쓰는 미국 영국 핵잠수함의 원자로와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연구원 측에서도 ARA 원자로 개발에 대해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이미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바라쿠다, 쉬프랑급 4,700톤급 잠수함을 운용 중이기에 관련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이용할 경우 고농축 우라늄 때보다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는 점 외엔 운용상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우리 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3년부터 1년여간 비밀리에 추진했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사업, 일명 362 사업도 바라쿠다급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납축전지를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재래식 잠수함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잠수함에 실려있는 납축전지를 충전한 뒤 이 충전지의 전력을 이용해 추진 모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운항한다. 그러나 디젤 엔진 가동엔 공기 중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은 작전 수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 8월 취역한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KSS 배치 유형 도산 안창호함은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해 최장 잠항 시간을 3주 정도로 늘렸지만 핵잠수함엔 비할 바가 못 된다.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승조원들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수개월씩 임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서튼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나름의 전술적 이점이 있다. 면서도 핵잠수함이 여전히 더 빠르고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3,000톤급 잠수함 KSS 배치, 과 3,600톤급 배치, 4,000톤급 배치를 3척씩 확보한다는 계획. 이 중 3,600톤급 잠수함엔 기존 디젤 엔진 납축전지에 더해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한 AIP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4,000톤급 잠수함의 동력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서튼은 KSS 잠수함 배치 기준 길이 83.5m, 폭 9.6m, 위 크기가 B, 핵잠수함 직원 큰 편이란 점에서 AIP 구역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원자로를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튼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KSS보다 지름이 좀 크지만 루비급 2,500톤급은 훨씬 더 작다며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꼭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 중형 잠수함 쟁걸음, 핵잠수함 도입 군불 지피기. 지난 30일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 배치 2번 함의 건조 착공식이 열렸다. 이미 장보고 I급 9척, 장보고 2급 9척, 장보고급 잠수함을 3척이나 보유한 한국이 3,600톤급 장보고 배치 II 도입에 쟁걸음을 하는 건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군불 지피기라 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 2021년 12월 30일 는 국방부의 답변도 중형 잠수함 도입 사업이 언제든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형,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안보에 꼭 필요하며 군사안보 외교적 효용성이 있는 걸까?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린다는 주장과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북한 핵잠수함 방어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욱이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 상실,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 경쟁, 국제사회의 비난, 대미 종속, 예산 낭비를 감수하면서 도입을 강행해야 할 어떤 군사안보 외교적 효용성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수행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어 중국이나 북한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전쟁을 함으로써 국가적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전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잠수함 위협의 허구성. 국방부와 군은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도 북한 잠수함 전력의 대남 우위를 당연시한다. 아니다. 남한 잠수함 전력이 오히려 우위에 있다. 남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정 숫자는 18척 대 71척, 2021 밀리터리 밸런스으로 북한이 약 4배 우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보유 잠수함정은 70%가 300톤 미만의 잠수정으로 잠수함 300톤 이상으로만 한정하면 북한은 심포급 2,000톤 1척, 로미오급 1,800톤 20척, 상어급 320톤 2척 등 23척으로 남한의 장보고 3급 3,000톤 3척, 장보고 2급 1,800톤 9척, 장보고 I급 1,200톤 9척 등 21척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질적 수준에서는 남북한 잠수함 전력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한 잠수함이 우위에 있다. 수중 속도에서 남한 잠수함은 20노트 안팎으로 10노트 안팎의 북한 잠수함보다 2배 빠르다. 자막 능력에서도 남한의 장보고, 이 공기부료 체계, AIP를 장착해 2에서 3주의 자망이 가능하나 북한 잠수함은 하루 2차례 스노클링을 해야 해 자망 시간이 매우 짧다. 탐지 장비 소나, 무장, 사거리 및 화력, 지휘 및 무장 통합체계 등에서도 남한 잠수함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해군 관계자도 북한 디젤 잠수함은 소음과 선체 진동,
소나, 음파 탐지기, 탐색 능력, 전투체계 등에서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됐다. 연합뉴스 2021년 1월 16일 라며 남한 잠수함의 질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 잠수함 전력이 대남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과장되고 허구적이다. 그런데도 북한 잠수함 전력을 부풀려 3,000톤에서 4,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9척이나, 그것도 일부를 핵추진 잠수함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과도한 전력 증강이다. 핵잠수함 SSN 도입 군불 지피기 중형 잠수함 도입 중단해야. 국방부는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 2020년 8월 10일 하면서 건조될 장보고 배치 4,000톤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군 당국은 올해 1분기에 장보고 배치위 작전 요구 성능 ROC를 결정했다. 장보고 배치위 ROC에 따르면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2021년 8월 29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자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핵잠수함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핵잠수함의 자막 능력을 절대화한 일면적 주장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서 디젤 잠수함보다 탐지 추적 공격 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면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탐지 추적 공격 능력에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유사시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출항해 자망에 들어가면 추적이 어려우므로 북한의 핵잠수함 기지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자망 전에 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간 자망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소음과 선체가 커 매복 중 먼저 탐지돼 피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소음 수준이 120데시벨로 핵잠수함 중 가장 낮으나 남한의 장보고 I급 잠수함의 110에서 120dB에 비해 크다.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95데시벨 물결표 110데시벨로 디젤 잠수함보다도 소음이 작다고 하나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수준으로 소음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중 소음이 가장 적은 델타 잠수함도 125데시벨, 중국의 한급 91형 잠수함은 140데시벨 이나 되어 100km 밖에서도 피탐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한 매복 작전에는 소음과 크기가 작아 피탐 가능성이 적은 장보고 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더 적합하다. 물론 핵잠수함은 추적 시 디젤 잠수함과 달리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회전 반경이 크고 소음도 더 커 상대에게 쉽게 탐지되는 등 추적에 불리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추적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연근해에서의 수중작전은 항행거리가 짧고 작전 기간도 짧아 2주간의 자막 능력을 갖춘 장보고 2급 1800톤으로도 북한 핵잠수함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굳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 SLBM 대응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일 예비역 해군 대령 2016년 10월 12일 미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클락 선임연구원도 핵잠수함은 장거리나 빠른 속도의 항해에 적합한 것이라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2021년 12월 16일 어떤 이들은 북한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남해나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남한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면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 KAMD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 북한 SLBM 잠수함을 추적,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600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작전에 제약이 큰. 그것도 태평양 쪽으로 나가 SLBM 잠수함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설령 북한이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한다 해도 지상, 해상,
항공전력이 엄호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동해 등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크다. 굳이 한미일의 대잠수함 전력의 추적, 공격으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남해나 태평양에 진출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 나아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치적, 안보적 목표 추구를 어렵게 하며 핵폭발 장치의 이전 보유를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핵물질 이전과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협정, 농축 우라늄 20% 미만, 위 군사적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한미원자력 협정 등 국제법에도 어긋난다.